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 마지막 방송인데요. 좀 늦었습니다. 천회장 열심히 또 일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또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영상 올리고 천회장도 또 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편안하게 주무시고요. 내일 새벽 6시에 뵙도록 해요. 오늘은 뭐 코스피하고 코스닥 지수가 하루 만에 이제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차익 실현 매물이 이제 출회되다 보니까 2.5%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을 했고,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1.97포인트 정도 내려가지고 2563.11로 장을 마감을 했어요. 이날 보니까 2566.06까지 하락 출발했던 그 지수가 장중에 2552.06까지 밀리기도 했는데 창 막판에 낙폭이 줄어가지고 2560선을 회복을 한 겁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 홀로 1542억을 순매수를 했어요. 이렇게 사자에 나섰던 개인들이 장중에 매도세로 돌아서 가지고 861억 정도 순매도를 했는데 기관애들이 한 763억 정도 이제 팔아치운 거죠. 팔아치웠습니다.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이 보니까 삼성전자더라고요. 이날 하루 819억 정도 사들였고, 그 다음으로 보니까 현대로템 709억, LG화학 490억 정도 돼요. 코스피에서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 9개 종목이 하락 마감을 했는데, 삼성과 하이닉스, SDI 등이 내렸고 LG화학 홀로 1.27% 정도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전날보다 23.49포인트 밀려서 895.7을 기록했고요. 이 코스닥은 905.81에 출발했는데 이후 낙폭을 키우더라고. 코스닥 지수는 800선으로 내려온 것은 5거래일 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코스닥에서 개미들이 5,417억 정도 사들였는데 지수 방어에 나섰지만은 외국인하고 기관애들이 각각 3천억 정도, 한 2,425억을 매물로 출회를 하는 거예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을 보니까 투자들이 LNF를 가장 많이 팔아치웠습니다. 하루에만 무려 2,330억 정도 순매도를 했어요. 압도적으로 외인 순매도 종목 1등에 올랐고요. 코스닥 시총 상위 10개 종목 보니까 보합권에 있는 에코프로비엠을 제외하고 9개 종목이 전부 하락을 했습니다. LNF 보니까 대규모 외화 교환사채 발행 소식에 8% 이상 넘게 급락을 했고, 뭐 에코프로도 한 1.1%, 셀트리온제약도 2.3% 정도 내렸습니다.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와 연준 위원의 매파적인 발언 등의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됐고요. 또 테슬라의 그 실적 실망감에 최근에 급등했던 2차 전지주 매물 출회가 나옵니다. 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확대가 돼가지고 코스닥 지수의 하방 압력이 좀 가중이 된 것 같습니다. 간밤에 그 뉴욕 증시에서 주요 3대 지수는 기업 실적과 경기 침체 등에 대한 투자자들의 경계 그 속에서 혼조세를 보였고요. 뉴욕 증권거래소 보니까 다우지수, S&P 각각 뭐 0.2, 0.01% 내리더라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0.03% 정도 올라가지고 12,157원 이상의 장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전날에 발표된 영국의 그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예상치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고, 영국의 통계청이 3월 CPI가 전년 대비 10.1%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10.1%. 이는 예상치 9.8%하고 2월 영국 중앙은행 전망치 9.2%를 모두 웃도는 수치입니다. 뭐 비트코인도 보니까 약세입니다. 약세. 요즘 보니까 많이 좀 빠지는 것 같아요. 한 3.6% 빠져가지고 28,948달러, 이더리움도 한 5.59% 내려서 11,955달러, 1,955달러를 기록하는 것 같아요. 잠시 지금 미국장 보니까 좀 빠지네요. 다우지수도 한 0.4%, 나스닥 0.7, 나스닥 배 0.7, 필라델피아 0.5, S&P 0.6. 결국은 또 떨어지기 시작한다. 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보니까. 별로 안 좋습니다. 영국도 보니까 0.18% 정도 좀 빠지고 있고요. 프랑스 0.4%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독일도 0.87% 정도 현재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반도 마찬가지로 한 1.02% 정도 새벽에 빠졌지만은 오늘 또 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좀 빠지기 시작해요. 0.57% 정도. 그래서 한 3,000 초반까지도 밀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보니까 엔비디아 좀 빠지기 시작하고 있고요. AMD도 0.5% 빠지고 있네요. 인텔도 0.87% 빠지고 있고, 그나마 오르는 게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한 2.8% 정도, TSMC 급등하네요. 보니까 4.1% 현재 오르고 있고요. 마이크론은 현재 강보합으로 현재 가고 있습니다. 환율은 1322원 7원 정도 올랐어요. 갑자기 또 훅 빠지네 보니까. 많이 빠졌고, 달러 일본에는 134.6엔 소폭 상승을 했고, 유가는 79.24달러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일본에는 984.07원 소폭 하락, 유로와 1450.63원, 중국 위안화 992.16원 하락을 했어요. 휘발유는 1664.84원 소폭 상승을 했고, 국제금값 2007.3달러 소폭 하락을 했고요. 국내 금값도 85,277.53원 소폭 상승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제금리가 3.549이네요. 3.6대에서 조금씩 빠져내려가지고 3.5까지 내려갔어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높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선물지수 빠집니다. 다우도 보니까 0.46% 정도 빠지고 있고, S&P 0.74% 정도, 그리고 나스닥 0.94 많이 빠지네요. 러셀은 0.79% 정도 현재 시원하게 선물 빠지고 있습니다. 시원하게. 우리의 삼성전자는 65,300원 해가지고 잘 버텼는데, 그래도 좀 아쉽네요. 65,000원대는 굳건하게 버틴다 보시면 되는데, 내일 상당히 좀 힘들어요. 내일도 보면 한 65,000원대에서 뭐 비리비리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막 크게 떨어지지도 않고 크게 오르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미국장을 보면서 한번 판단을 해야 할 텐데, 아직까지 마이크론이 그렇게 빠지지 않는 거 보니까 한 65,000원대에서 계속 흘러갈 것 같고, 우선주도 좀 많이 빠졌죠. 근데 내가 볼 때는 우선주도 55,000원을 다시 회복해가지고 소폭 상승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아주 지겨운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보여주고 있고, 하여튼 그만큼 많이 빠지면은 또 반등을 합니다. 반등을 하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 뭐 쫄 필요도 없어요. 그냥 꾸준하게 여러분들 하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내가 부탁드린 게 또 있네요. 뭐냐면 요즘 보니까 그 B2가 늘어나, B2. 현재 늘어난다. 그래서 뭐 한국투자증권이 보니까 주식하고 펀드, 뭐 ELS, 채권 등에 대해서 예탁증권담보 신규 대출을 긴급 중단했다. 긴급 중단. 최근에 이제 빚을 내 가지고 투자에 나서는 사례가 좀 많다 보니까 증권사의 신용 공여 한도에 여유가 없어진 탓으로 진짜 보인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투자증권도 자사 고객들한테 오는 21일 오전 8시부터 증권사 자기자본의 일정 한도 안에서 융자를 내줄 수 있게 한 신용 공여 한도가 소진돼 가지고 증권담보대출 서비스를 중단한다 공지를 하는 것 같아요. 신용융자 신규 매수 주문하고 예탁증권담보 융자 신규 대출 등이 제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될 수 있으면은 B2는 하지 마세요. B2는 내가 봐도 아닌 것 같습니다. 차라리 없으면 없는 거대로 사는 되지 왜 자꾸 빚을 내 가지고 하는지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내가 보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좀 신경 써주시고요. 최근에 또 뭐 2차 전지주 보니까 급등을 인해 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증시로 이제 복귀하는 조짐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덕분에 그 국내 증시도 이제 박스권을 돌파하긴 했어요. 이른바 에코게임이라는 에코게임이 에코프로 에코프로 때문에 좀 뭐 난리였죠 보니까. 문제는 이게 많이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문제는 이게 거품이 꺼지면 안 되는데 또 꺼질까봐 좀 아쉬운 부분도 좀 있어요. 조금씩 또 전 오르면은 이게 또 빠진단 말이야. 또 이게 또 계속 영원히 오르지 않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2차 전지의 희생양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많이 거품이 꺼질 거나 주가가 좀 많이 조정받을 때 그때 들어가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는 거지. 될 수 있으면은 이렇게 뭔가 급등하거나 너무 이슈화되는 그런 기업들, 종목들에는 얼씬도 하지 마십시오. 얼씬도. 알겠죠? 얼씬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투자라는 게 쉬운 것 같아도 겁내기 힘들어요. 겁내기 힘들어. 괜히 또 엉뚱한 것도 종목 잡았다가 샀는데 상투 잡히고
그래서 또 외인들하고 기관들한테 공매도로 인해 가지고 또 쌍코피 터지는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삼성전자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고집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좀 든든한 기업을 하세요. 든든하고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시고, 또 중요한 것은 실적도 중요하니까 실적이 좋은 기업이 있으면은 뭐 그런 기업들을 찾아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하여튼 그 포트폴리오를 좀 잘 짜세요. 잘 짜서 가지고 한 종목만 하지 마시고 한 4-5종목 정도 잘 분산해 가지고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투자는 어쩔 수 없어요. 본인이 스스로 하는 거야. 다른 사람이 말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따라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알겠죠? 특히 종목 추천 조심해야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히 주무시고 내일 새벽 6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굿나잇.